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고등학생도 그렇다고 대학생도 아닌 주변인 중에서 주변인인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섭외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이나 조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온 게 아니라요. 사실 저희 이야기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또 제가 또 천부대이기도 하고 또 지금 제가 뒤에 연사분들 이야기 다 들었지만 너무 좋은 이야기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긴장되고 떨리는데 제가 사실 고향이 또 대구라서 제가 좀 긴장하거나 흥분하면 좀 대구 사투리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하시면 저 최대한 서울말 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제 그 주제가 바로 여기 나오는 두려움과의 한칸 승부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두려움이라는 말을 딱 처음에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되게 제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근래에 봤던 호러 영화의 한 장면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거 조금 더 뉴스 같은 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어떤 사건 사고의 현장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던 두려움은 이런 부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작고 소박하지만 알게 모르게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뭔가 하고 싶은데 좀 뭔가 껄끄럼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두려움들인데요. 사실 이러한 작고 소박한 두려움들은 저희들과 항상 평생을 같이 합니다. 근데 특수한 시기가 되면 훨씬 더 이게 부각되기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런 특수한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대부분이 처해 있는 청소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청소년기라는 나이가 되게 이제 보면은 되게 축복받으면서도 힘든 나이예요. 축복받은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 궁금하시겠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내일 끼니 걱정 안 하고 내일 밥 뭐 먹을지 걱정을 안 해야 된다는 점은 정말 축복받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 슬하에서 벗어나서 집보다는 학교랑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요. 또 태어나 처음으로 좀 불특정한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정말 고되고 힘든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저의 인생이 정말 큰 그런 고등학교라는 곳에 이제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저희 그런 인생에 가장 컸던 그런 두려움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한 16년간을 대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구에 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범생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와이셔츠도 교복 항상 바지 이렇게 넣고 다니는 되게 착실한 범생이었는데 그런 저였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수도권 지방에 있던 이제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때 받은 문화적 충격이랑 정말 막대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문화적 충격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이 바로 학교에 잘난 놈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네, 정말 잘난 놈이 천지 삐까린 거예요. 정말. 진짜 제가 진학한 반이 영어과라고 국제반인데 반의 절반이 60인거예요. 얘네들은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나머지 절반은 한국어 능력 인증 시험은 물론이거니와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악기면 악기 정말 다 중 프로급으로 너무 잘하는 걸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 했는데 이게 잘 고민해보니까 쟤 나보다 잘났어. 배 아파. 이런 열등감이 아니라 나도 나만이 가진 어떠한 걸로 일을 저질러 보고 싶다라는 욕망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면 악기나 춤하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게 좀 되니까 나가서 이렇게 자선 공연을 해서 그걸 받은 후원금으로 자기들이 후원하는 어떤 기부단체에 이렇게 기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이 생겨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되게 고민해서 제가 학기 초에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저만의 기회를 찾았어요. 근데 안 그래도 책에 나오는 것처럼 기회를 찾으니까 기회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포스트에 이렇게 프린터가 돼서 보였는데 그게 바로 저희 학교 축제의 메인 MC 자리 공고였습니다. 제가 이게 보는 순간 이건 내 자리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즐겨했기 때문에 딱 이게 내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은 또 이게 또 지원을 하려고 딱 막상 되들어보니까 그때서야 머릿속에 이렇게 스멀스멀 머릿속에 제 인생에 가장 컸던 세 가지 두려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두려움이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거에 올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이건 좀 제가 너무 늙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에는 안전망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라면은 잃는 것도 믿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게 바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실 말로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되게 많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정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먼저 만나게 돼요. 자기가 좀 도전해보고 싶은 대학이 있을 겁니다. 근데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좀
맞게 지원해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때만큼 확신이 들어요. 나는 이 길에 내 열정과 청춘 다 바치고 싶다. 근데 부모님은 조금 걱정하시는 이제 마음에서 뒤에서 거기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과를 선택해보는 건 어떻겠니 할 때 느끼는 그 흔들림. 그게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괜히 여러분 살찌고 얼굴 뭐 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만큼 막심한 스트레스를 태어나 처음으로 그런 불특정한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정말 힘들고 고된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MC 지원을 할 때도 정말 이렇게 그런 MC 지원에 대한 실패하는 두려움이 막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바로 제가 두 번째로 가졌던 이 두려움이 바로 이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인데요. 이건 사실 뭐 딱히 제가 말씀 안 드려서 제가 뭐 이렇잖아요. 네, 제가 열해가지고 좀 그런데 사실 키가 하지 마세요. 아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외모가 제가 사실 키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제가 발은 한 275, 한 280 신어요. 그래서 되게 전형적인 호빗 체형이죠, 호빗.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노안이에요. 지금에서 제 액면가를 실제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데 정말 중1, 2 때부터 제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으로 뭐 머리만 깎으러 가면 자꾸 군대 가냐 묻고 편의점만 가면 자꾸 담배 꺼내주고 이럴 때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 웃으라고 이렇게 막 말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또 자꾸 듣다 보면은 맞아요 저 노안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되게 또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MC라는 자리가 또 무대의 얼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외모에 대한 열등은 저에게 큰 걱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두려움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두려움이 바로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어릴 적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어떤 질문하셨어요. 그럼 제가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때 친구들이 막 웃었죠. 물론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너 망해라 이런 악의를 가진 웃음을 저한테 한 건 아니지만 이 또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정말 심장의 비수 같은 그러한 웃음들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가졌던 극심한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되게 보면 천부적이라 볼 수 있는 소심함이랑 되게 결부가 돼서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음료수 리필도 하나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음료수 리필을 하러 가면 해주시는 분이 여기 보고 얘 또 먹어? 이런 돼지 새끼 이런 생각을 할까봐 못 먹겠는 거예요. 또 길을 모르는 데를 가도 길 묻는 것도 얘 길 몰라? 이런 판단을 하실까봐 항상 저는 모르는 곳에 가더라도 가기 전에 항상 지정학적인 주요한 비딩 다 외우고 가고 설령 길 몰라도 한 번도 안 먹고 혼자 이제 잃어버려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다녔어요. 아무래도 이제 MC 지원을 할 때도 뭐 사회적 명성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미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땅을 뚫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속된 말을 이제 듣보잡이죠. 듣도 보도 못한 잡대구애가 겁도 없이 메인 MC 자리를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정말 아주 극심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두려움들이 제가 MC 지원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되게 제 머릿속에서 되게 많은 이렇게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원 당시에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저에게 어떤 포기라는 것은 옵션 자체가 아니에요. 저는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차 그 서류 공고를 본 날이 원서 마감 날로부터 14일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원래 학교 숙제하듯이 찔끔찔끔 매일매일 한 문단씩 쓰는 게 아니라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하루에 한 가지 버전씩 해서 14일 전까지 14가지 자기소개서 버전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다 통합을 했죠. 재고도 탈고도 수십 번씩 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제 기숙사방이 2m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고민할 때 이렇게 왔다리 하거든요. 사람들만 좀 다르게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2m 되는 학교 기숙사방을 하루에 진짜 몇 킬로씩 걸을 정도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끔 너무 힘들어서 수면장애도 왔었고 너무 힘들어 진짜 사내 자식이지만 이렇게 베개 껴안고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건 아니고요. 눈 왜 이렇게 수중 렌즈 있잖아요. 눈 이렇게 쫙 물렌즈를 딱 끼고 별들아 너희도 이렇게 힘드니? 뭐 하긴 안 힘들겠지. 넌 별인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힘듦이 사실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가산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수업도 다 귀등으로 듣고 아무 생각 없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네가 14일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거 원서도 안 내보면 좀 억울하지 않냐? 그냥 미친 척하고 질러? 그래서 그런 미친 척하고 질러?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또 사실 지를 때도 원서 접수 받는 누나가 제 이거 원서 보고 얘가 지원해? 이런 생각 하실까봐 여러분 그 갈색 서류 봉투 아시죠? 거기다 제가 제 원서를 넣고 풀로 봉한 다음에 테이프를 바르고 스테이플러를 찍은 다음에 이제 누나 원서 접수 받는 누나 책상에 넣고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1차 워크숍을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2차 때가 이제 2차 오디션 때가 왔는데 그날 오디션 시간이 5시부터였어요. 근데 제가 4시 50분부터 기다렸거든요. 이제 물론 오후인데 저녁은 안 먹었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오디션 보러 오시는 분들도 오디션 심사위원들도 저녁 식사 안 하실 텐데 제가 감히 1학년 주제에 배불러 막 이러 와가지고 오디션 본다는 것 자체가 저 아니라 생각해서 저녁도 굶고 4시 50분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5시 10분쯤 되니까 슬슬 이제 선배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먼저 하세요. 먼저 선배님들이니까 먼저 하세요 했는데 너무 쟁쟁하시더라고요. 정말 제 학교에 진짜 네노라고 하는 록 밴드의 보컬 선배분도 오시고 힙합 부장님의 힙합 그룹의 부장 선배님도 오시고요. 네 정말 2학년 최고의 퀸카 선배님들이 오디션을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노라니까 너무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정말 그때 저는 멀뚱하게 서 있는 1학년이었지만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진짜 진짜 막 딴 데 가고 싶고 내일 경제 생각도 나고 엄마도 보고 싶고 진짜 막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 복도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날 11시까지 기다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11시가 되니까 이제 저는 접으려고 하더라고요. 심장을. 근데 한 선배분이 얘는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얘까지만 하자 이러시는데 제가 그 순간 너무 고민하고 있어. 저 아니에요. 저 그냥 잉여처럼 지나가던 학생이에요. 이러려고 했는데 그때도 갑자기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14일간 고생을 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거 안 하면 좀 억울하지 않겠냐? 이번 마지막 한번 더 미쳐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디션장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정말 손 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네네네 이렇게 해서 오디션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간 다음에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폭파해냈습니다. 정말 제가 가진 걸 다 쏟아내서 2주간의 고통 먹어봐라 이러면서 오디션장 심사위원들이 모든 걸 다 풀어내요. 물론 실수도 되게 많이 해서 제가 사실 제 소개를 할 때 김재동 씨처럼 매끄러운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이재동 씨처럼 매끄러운 진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재동 씨는 저희 나라에 되게 유명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프로게이머시잖아요.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실수도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걸 그냥 수근덕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마지막 이제 크리티컬 히트가 뭐였냐면 앞에 선배분들이 이제 마지막을 질문으로 네가 가진 열정을 보여달라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앞에 분들은 앞서 말했지만 되게 재능 있는 분들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완전 멋진 무대를 하셨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황할 수도 있었는데 진짜 그게 뭐에 홀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서스럼없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사실 다른 건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말하기라서 남은 3분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다 나왔어요.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볍게 이렇게 오디션장 문을 열고 이렇게 두벅두벅 걸었어요. 근데 그날 걸어 나오는 이 발걸음이 정말 새털같이 가벼운 거예요.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날 저녁을 먹지 않아서 되게 발걸음이 가벼우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그날 그토록 정말 결과는 무관하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컸던 그 두려움들을 끝내 제가 도망치지 않고 맞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후회 없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닐 암스트롱이 이제 달에 가서 딱 한 걸음 걷고 나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한 걸음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닐 암스트롱이 태양에 가서 뜀박질을 했어도 저한테 별로 작은 한 걸음인 건 똑같아요. 제가 그날 정말 도망치지 않고 14일간 그 고뇌를 하면서 걸었던 거리 그 다음에 도망치지 않고 심장에 끝까지 들어가서 마지막 그 한 걸음까지 나온 그 순간 그 걸음은 정말 제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큰 걸음이었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인류에게도 가장 큰 한 걸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저희 학교의 제5대 축제의 메인 MC 자리를 맡게 됐어요. 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축제의 주인은 고등학교 2학년 선배분이죠. 왜냐면 3학년 선배분들은 참여 못해서 공부하시느라 1학년들이 재롱잔치 하는 거기 때문에 2학년 분들이 저희 학교에서도 대대로 MC 자리를 해왔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는 전무후무한 깨지지 않은 기록으로 1학년 메인 MC 자리를 했었고요. 그럼 축제가 마친 다음에 한 선배 이제 총괄하시던 분이 내가 여러 이제 축제를 해왔지만 그래도 네가 제일 재밌고 열심히 잘한 것 같다는 극찬까지 들어서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MC 지원 과정이요. 단순히 그냥 MC 지원 과정으로만 남았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았겠죠. 정말 이렇게 근데 정말 제가 아주 세세한 디테일까지 아주 세세한 그런 깨알 같은 것까지 다 기억한 이유는 정말 이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게 그렇습니다. 왜 저희 맨날 책 보면 맨날 강의 나와가지고
뭘 두려워하지 마라, 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뭐 맨날 이 말 하잖아요. 근데 말이 됩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헛소리인 겁니다. 정말 두려움은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두려움은 근데 또 한 번 이기고 나면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비유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왜 포켓몬에 보면 사천왕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맞죠? 아 처음에 보기 막 무서워 죽겠어, 막 띵띵띵띵 이런 막 배경음악도 나오고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근데 한 번 이기고 나면 저희 100번도 돕게도 맞죠, 친구? 맞아요. 예, 100번 돕게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이해 안 되신 분은 진짜 실제로 일단 한판 승부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복싱하러 올라갔는데 거대한 우부락부부락한 사람이 막 있어요. 그러면 막 치는 건 그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링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친 척하고 잽을 몇 번 먹였어요. 근데 먹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다시 싸울 때 한번 이겨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인생에서 크나큰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난 뒤에 주민한 것도 그렇게 같은 원리에서 한번 이기고 나니까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주요 활동한 것 중에 이제 하랑이라고 한국 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한복들이 기부받아서 해외에 있는 한국인 입양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해왔었는데, 그게 저희가 한 주요 활동이 이제 경기도 도민에 이제 시내에 있는 분들께 교회나 성당에 있는데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누군데 한복 기부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콜라 리필 하나 못 해먹는 애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상으로 제가 누군데 한복 기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거는 진짜 상상을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EMC 지원 과정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거에서 뭔가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저 말고 다른 부원들과 정말 열심히 해서 저희가 근 3년간 한 500벌 가량의 한복을 해외에 있는 한국인 입양아들에게 전달해 주셨고요. 그 친구는 제가 아닌데 저희 이제 감초 같은 주요한 친구들, 저는 저 위에 있는 친구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해외에 있는 그 한국 문화 캠프에, 미국에 있는 한국 문화 캠프에 초청도 받아서 해외에서 한국 문화 수업도 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제가 작년에 그 열린 한국 문화 캠프 축제에서 또 한 번 MC 자리를 맡게 되는 그런 크나큰 영광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한 노안 학생의 어떤 두려움과의 한판 승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럼 도대체 결론적으로요, 두려움, 그 소심함을 극복한 그 특효는 뭐냐? 그 두려움과의 한판 승부에서 이긴 그 마지막 피니싱 어퍼컷은 무엇이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게 미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미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맨날 사람들이 뭐에 미치래요. 뭐 사랑하는 거에 미쳐라, 뭐에 미쳐라. 근데 자꾸 미치라고만 하고, 미친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미치라고 하니까 정말 미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미쳐야지만 미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맛있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머리로만 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음미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느껴보세요. 이게 미쳐야지만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14일간 하루에 한 가지 버전씩 자기소개 쓸 때 아까 저기서 막 미쳤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 미친 사람 맞는 거야. 그 사람이 해치는 못 됩니다. 제가 오디션장에 들어가서 선배분들 다 노래하고 춤추고 열정을 보이란 말을 그렇게 하는데 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서 3분 동안 이야기하고 나온 거 아주 당돌한 짓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생각 모르는 분께 전화를 드려서 한복 기부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거 정말 다 미친 짓이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만큼은 저는 정말 제가 원하는 것에 취해 있어서 미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왜 부모님께 저희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 나 미치겠다, 엄마 나 죽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죽을 고비에 갈 만큼 열심히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씨알도 안 먹혀요. 저도 한 번은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어가 제가 이제 집이 돼보니까 서울에 있는 이모 집에 지내서 이모한테 이모 요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랬는데 저는 화목한 가정 드라마 생각해서 그래 준현아 그래 국 조금 더 먹고 쉬엄쉬엄 해 이런 대답을 예상하고 저도 이모 죽겠어요 이랬어요. 근데 저희 이모한테 제가 이모 죽겠어요 이러니까 바로 온 대답이 힘들어 죽겠어? 그럼 일단 하고 죽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이 말에 담긴 그 삶의 진리는 정말 막대합니다. 다시 의사, 판사, 검사 이런 거 되지 못하면 정말 먹고 살기 빡빡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현실주의자라는 사람들이 행복 그거 돈 다음이야 이러면서 맨날 그런 유망한 직업을 여러분들께 선택하게 그런 환경이 조성되죠. 아니면 가진 게 모자라서 뭐 키가 작고 통통하고 뭐 이게 못 나가지고 맨날 조상 탓만 합니다. 잘나면 지자랑하는 거고 못 나면 조상 탓하는 거죠.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다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저 사람 나 보고 있어. 부끄러워. 소심해. 난 소심한 사람이야. 이런 것 때문에 뭐든지 일이 안 되고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나는 그러면 그 모든 두려움과 역경 고난을 초월하는 그걸 다 모두 뛰어넘는 그만한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자타공인으로 야, 쟤 미쳤어. 저게 사람이 할 짓이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미친 짓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루만이라도 정말 미친 사람처럼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해서 남의 시선 모든 걸 다 뛰어넘게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냐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그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또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새로운 자신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노한 학생의 두려움과의 한파 승부전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